YTN 사이언스에서 카이스트에 가지고 이게 시각과 촉각 센서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로봇을 개발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제 방식인 전력을 차동화해 가지고 하단 관절과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게 전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로봇을 갖다 균형을 잘 잡고 잘 뛰어다닐 수 있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력을 갖다가 로봇의 하단 관절이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하단 관절 맨 밑에 부분에 좀 더 전력을 많이 강화시켜서 보내주면은 거기서 로봇이 자세 제어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술 구조를 침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신들의 기술 구조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이 어떤 좌표 방식, 전 세계를 수천조 또는 수백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가지고 숫자로 표시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반도, 한국, 서울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중국, 저는 장충동이니까 장충동 이렇게 쪼개가지고 숫자로 표시해서 지형 환경을 것을 해놓고 그 지형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뭐 그 내비게이션 지도처럼 로봇 안에다가 이렇게 사전 그 지형을 갖다가 그렇죠, 그 사전 지형을 입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 또는 그 가기가 좀 어려운 것과 어렵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또는 맵을 만들어서 그 안에 탑재를 해놓는다면 보다도 원활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어떤 지역을 몰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전장, 한반도 전장이라든지 전장 하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지형 지물이 미리 사전 입력이 돼 있다면 그에 따라서 보다 움직이기가 좋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좌표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내비게이션을 탑재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만드셨다. 그럼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가로 세로로 전 세계를 수백조 또는 수천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수학적인 계산이니까 숫자로서 그것을 표시하고 1cm 단위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 위까지도 높이까지도 할 수 있고 우주 공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는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특정 상황, 우주 공간에서 어떤 그 레이저 광통신을 한다. 제 방식의 이렇게 어떤 뭐 또 서로 파형이 틀린 두 개나 세 개 또는 몇 개의 전파를 쓰든 간에 그것을 부목 현상, 서로 간에 의지하게 하여서 하나 뭐 두 개를 쐈다, 세 개를 쐈다 그런 공간 중에 강하게 쏘면은 전파의 직진 현상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이저 공격 무기, 레이저 공격미를 대신해서 전파를 직진 현상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두 개를 묶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파형이 틀린 전파를 양쪽에다 놓고, 이건 같은 전파 안에는 가운데 놓는 전파는 서로 틀린 전파를 놓고 전력을 좀 더 세게 줘요. 가운데 거를 서로 전파 간의 간섭 없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띄고 쭉 공간 중에 쏴주면 공간에 일종의 통로를 개척해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의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서로 의지하여서 부목한, 서로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보다 멀리 갑니다. 상대방의 즉 에이사 레이더에 쓰는 방식인데, 상대방의 적 공격기에게, 전투기에게다가 맞으면 전파가 강하게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거로 강하게 융합하여서 열 에너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레이저 공격기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 보다 멀리 가니까 전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전파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짜리를 쓰든지 세 개짜리를 쓰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는 수십 개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숫자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방식의 독특한 통신 방식이면서 공격 방식이 되겠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방식, 또는 적외선 에서도 쓸 수 있고요. 적외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써가지고 지하층에, 지하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게 꿰뚫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공격하는 지하의 뭐 통로다, 뭐 땅굴이다, 뭐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지하 통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지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쏘면 지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면서 동시에 바닷물 같은 데나 물 같은 데 쏘아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전기 분해해서 수소 산소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도 되는 것입니다. 레이저 광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 광을 쏘면은 뭐 구경이 틀린 거겠죠. 또는 파형이 틀리거나 구경이 틀린 이런 레이저 광을 갖다가 붙여서 어느 정도 쏘면 부목 현상, 서로 의지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보다 멀리 간다고. 그래서 우주에서도 레이저 광통신을 이 방식으로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위성 같은 데서는 이런 방식의 레이저 광통신을 하고 지상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써 통신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주 이렇게 지구다 그러면 위성을 쫙 그 지구 바깥에 깔아놓고 서로 간에는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뭐 미국이다, 한국이다,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다, 또 중동이다 그러면 중국이다 그러면 서로 대륙이 틀리잖아요. 인도다 그러면. 그럼 이쪽에 딱그 주변은 위성끼리 그쪽까지는 위성끼리 공통신을 하갖고 밑에만 바로 밑에 딱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와 그 도시에만 위성을 통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어떤 레이저 광통신이다 그러면 EUV 시각장치, EUV 같은 데서도 반도체를 갖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반도체를 초점 방식으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을 초점 방식으로 해서 쏘면은 딱 융합하는, 초점에서 융합하는 데서 필요로 하는 열을 강하게 얻을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두꺼운 하나의 레이저 광으로 쐈을 때보다 훨씬 미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게 팔 수 있으며 위치를 깊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 빛이 쓰일 수 있다. 파형이 틀리고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통신 방식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셨으면 그것도 제 방식입니다. 로봇과의 통신 방식에 있어서도 그것도 제 방식이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신 것이 되십니다. 그냥 하나의 전파를 사용할 때보다 여러 개의 파형이 틀린 전파를 사용하거나 또는 파형이 똑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거리를 띄워서 부목 현상을 만든 전파 간에 간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똑같은 파형은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파형이 틀린 걸 사용해서 전파 간의 간섭을 없애주고 거리를 띄워서 멀리 2개나 3개나 몇 개를 쓰셨든지 회사 마음이에요. 그걸 쏘면은 멀리 갑니다. 전파의 직진 현상이 일어나서 좌표 방식으로 가령 뭐 이렇게 휴대폰이다 어떤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뭐 동서남북 상대방이 남쪽에 있는데 동쪽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 방향에 그쪽 좌표 해당되는 좌표에 정확하게 좌표 방식으로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이동통신 방식. 이 방식의 모든 좌표 통신을 할 때 좌표 방식으로 통신 전파를 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구조는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파를 쏠 때 동서남북 방향과 좌표방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시시각각으로 알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전파를 좌표에 맞게끔 그 위치에 정확히 쏜다면 전파의 손실이 그렇죠. 전파가 정확히 도달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의 좌표 방식을 의미한 좌표 방식의 이동통신 방식, 좌표 방식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단 적외선 뭐라 그럴까? A사레이다. A사레에서도 A사레에서도 전파를 쏠 때도 똑같이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성에서 한 달에 위성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인터넷 하시거나 위성에서 통신을 하실 때도 이런 좌표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시면 보다 더 전파가 손실 없이 정확하게 가서 전파를 쏠 때 정확해지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그리고 좀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수백만 대 또는 어떤 날은 수천만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표 방식으로 전파를 쏴준다면 매우 정밀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금 카이스트가 만든 이런 와이트 앤 사이언스에서 시각과 촉각 센서 없이 다양한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로봇에서 이런 통신 방식을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전파를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전기선, 이렇게 전기의 구동선을 배터리에서 제 방식의
어떤 그 병렬 구조, 서로 이렇게 그 뭐냐면은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를 배터리를 현재보다 8개 정도로 나눠서 뭐 몇 개로 나눠도 회사 마음이에요. 물리적으로 분할을 해서 하나의 격벽 처리를 하고 각각 하나의 이상 있으면 경고등 들어오고 발열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단락시키고 산소까지 차단시켜서 발열이 일어나지 않게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을 할 때 각각 충전을 합니다. 각각 충전을 해도 이 배터리 안에서도 그렇죠. 회사 마음이겠지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분할해 가지고 전류를 각각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휴대폰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이든 휴대폰에서도 충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처리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병렬 방식으로 사용해서 전기차를 배터리를 할 때 변속기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배터리에서 각각 배터리 하나 쓰든지 2개 쓰든지 3개 쓰든지 4개 쓰든지 5개 쓰든지 배터리 숫자에서 각각 전류를 받아가지고 전류의 강약, 전류의 양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배터리 하나에서라도 전선이 틀려가지고 전류를 배터리 자체에서 전류를 약하게 보내는 경우, 강중약이라고 합시다. 배터리 자체에서도 전류 양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을 쓰시더라도 전류양을 통제해서 변속기 없이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또는 조향장치 이런 프로펠러다 그러면 전기차 이렇게 전기 드론이다 또는 전기차다 그럼 오른쪽 왼쪽 바퀴를 서로 회전수를 틀리게 주려면 전기양을 틀리게 주면 돼. 그걸 통해서 조향을 하신다면 그런 조향 장치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보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파워를 결정할 때 변속기 없이 속도를 이게 그 배터리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서 현재 있는 병렬 구조, 현재 있는 과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병렬 구조가 과학적인 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전선의 두께가 그렇지 하나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받을지라도 가령 배터리에서 100식의 전기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 수용 구조가 전선이 100밖에 안 되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럼 나머지 전기는 정체 상태에 있게 되는 거겠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이런 전선 구조를 두껍게 모든 아무리 강한 전류가 사방에서 들어오더라도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두껍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제 방식의 뭐 루맥스 4.0 같은 뭐 12, 그 전선 굵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선 굵기가 12F 뭐 4.0 SQ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보죠. 그럼 그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차선 구조로 늘린대. 뭘 16개로 늘려도 되고 4개로 늘려도 되고 3개로 늘려도 돼요. 전선에 절연 구조 없이 서로 구리선을 두껍게 여러 가닥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전류라도 여러 개의 배터리 전류가 많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 군데의 어떤 지선에서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큰 대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대로를 만들면 대로를 갖다 크게 넓혀 놨더니 그게 이제 일종의 전기로 얘기를 하자면 두꺼운 구리선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서로 그것도 질서 있게 잘 못 가더라. 그럼 차선을 그어 놓자. 그러면 질서 있게 가더라. 그것이 제 방식입니다. 하나는 전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방식, 하나는 구리선이겠죠. 하나는 이런 구리선을 여러 개로 분할해가지고 절연 구조 없이 다 뭉쳐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전선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각각. 그러면 굉장히 질서 있게 빠르게 흐르게 되고요. 또는 이런 방식으로 뭐 반도체에서다. 또는 어떤 동축 케이블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또 강소입니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나 반도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통신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입출력하는 다중 입출력 방식을 하면 신호도 되게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공간에 반도체다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사각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동서남북으로 사방대에서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4분의 1로 쪼개거나 16분의 1로 쪼개거나 쪼개가지고 각각 들어가서 통신을 한다면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하나의 공간을 일단 4분의 1로 나누고 그 밑에를 또 4분의 1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 방식으로 하는 거죠. 또는 하나의 공간을 이거를 4분의 1을 나눴지만 어떤 회사는 16분의 1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8분의 1로. 그래서 각각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신호가 빨리 처리가 되겠죠. 이것을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 전기를 충전할 때도 여기서 뭐 배터리를 8개로 분할해서 쪼개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배터리 안에 이 작은 배터리에서도 8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회사 마음대로 31분의 1 쪼개가지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쪼개가지고 각각 구역별로 쪼개가서 나눠서 들어가면 전기가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되게 빠른 충전이 됩니다. LG나 이렇게 중국 회사에서도 쓰신 것 같은데 SK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것을 이거는 전기는 충전도 되지만 통신도 되는 거거든요. 전기 신호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를 지금 4분의 1로 쪼개도 되고 16분의 1 쪼개도 각각의 선을 갖다가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처리해 주면 엄청나게 빠르게 통신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제품을 구간을 나눠 가지고 16분의 30분입니다. 회사별로는 몇백 분의 1도 나눌 수 있게 잘게 쪼개 가지고 각각 통신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통신 회선을 빈번하게 이렇게 입출력하는 것은 통신 회선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에다 그러면 구리 회선 자체로 숫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이 작은 구조를 4분의 1로 쪼개놨는데 방식은 다양해요. 이것을 4분의 1 쪼개난 다음에 다시 밑에도 조그만 것도 4분의 1 또 쪼개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어떤 데는 통신선 숫자를 여러 개로 늘려주면 보다 원활하겠죠. 입출력이. 주택에 들어가는 이런 주선은 통신 숫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통신 회선을 많이 넣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 각 분할된 곳에 통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쪼개서 들어가는 각 구역을 반도체다 그러면 몇십 분의 1로 나눠진 쪼개가지고 통신을 하면 훨씬 더 빠른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통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신호 처리에 있어서 이런 휴대폰에서도 이런 신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덕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병렬 방식은 전기 드론이나 비행체, 기존의 모든 산업체, 로봇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기를 분할해서 들어가는 그 전기 양을 통제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이 로봇에서도 이런 식의 배터리 숫자를 틀리게 해서 전기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 없이 이런 변속기나 기어 구조 없이 하시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이 회사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속기 없이 전류 양을 가지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이 로봇도 그걸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휘발유도 그렇죠. 그러면 휘발유도 그 변속기 없이 할 수 있겠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휘발유, 경유, 수소로 달리든지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에너지 구조에 있어서 도제가스로 달리든지 그 화목 연료다 그러면 펠럿을 조금 넣으면 많이 타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넣으면 조금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그래서 휘발유 양을 결정하든지 또는 경유 또는 LPG 또는 수소 산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료 양을 통제해서 각각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선풍기도 그렇고 선풍기는 지금은 기어 구조지만 전류양을 통제하면 속도를 전류양을 통제해 가지고 하는 어떤 방식, 이 방식이 숫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모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도 이걸 썼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봇에서 이게 어떤 제 방식인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던 이 CCTV 카메라다 그러면 이 초점 이 안에 있는 렌즈가 여러 개인 거예요. 크고 작은 서로 사이즈가 틀린 여러 개의 렌즈를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지만 그 움직이지 않고 사방을 동시에 넓은 각도를 볼 수 있게 하는 뭐 방송국으로 얘기를 하자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이렇게 하고 서로 그것을 한 화면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거나 각각 보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제가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또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여러 개 카메라를 하나의 화면으로 묶어서 각각 그것을 그렇죠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어서 와이드 화면으로 넓은 화면으로 만드는 기술도 제가 블랙박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것이 이 로봇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안에도 로봇이 가령 전후 좌우를 다 보는 거예요. 각도를 높여서 전면과 뒷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전면과 뒷면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여러 각도를 360도로 보는 거예요. 움직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게 카메라 그 안에 렌즈를 여러 개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크고 작은 그래서 이렇게 360도를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늘에서 드론이다 그러면 위아래까지도 이게 지상에서 움직이는 건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지만 물론 뭐 또 필요에 따라 군사무기 같은 거 하늘까지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위아래까지도 동시에 촬영을 한 360도 촬영, 동시에 촬영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렌즈를 갖다가 각각 360도로 배치해 가지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카메라의 조합을 통해서 동시에 한 화면으로 그것을 와이드 화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블랙박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드론에서도 이 로봇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는 제 기술 구조를 이런 기술 구조를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 방식에 있어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를 사용하신 경우 또는 전기차 충전 방식에 있어서 전기의 배터리나 어떤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충전해서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한 것 또는 제 방식의 병렬 구조로서 배터리의 숫자를 통해서 또는 각각의 전류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신 경우 또는 내비게이션이나 그러면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의 이게 전장에도 이런 로봇들은 투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수천 분의 1로 쪼개서 각각의 좌표 방식으로 그 지역을 해당되는 맵을 만들거나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좋겠죠. 로봇이 미리 학습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고 움직이고 맵 지도를 보고 움직이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좋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좌표 방식의 이런 맵 이런 지도를 탑재하시는 경우, 이런 내비게이션 탑재하시는 경우, 좌표 방식은 전 세계를 수백 조, 수천 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숫자로 표시합니다. 1cm 단위로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바닷속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닷속도 1cm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서 숫자 방식으로 좌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도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어떤 밑에다 지하 바다 공간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정확한 지점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서로 통신 구조를 통해서 그 거리라든지 이런 데 깊이 그다음에 어느 각도 이런 것을 예산해서 그 좌표를 정확히 추출해낼 수 있으며 그래서 어디 해당되는 좌표에 있다라는 그 시설물을 내가 떨어뜨려 놨다라는 것이 좌표 방식에 정확히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또는 어군 탐지기다 그러면 그렇죠. 어군이 출몰하는 부분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탐지를 하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점에 정확히 간다면 좋겠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좌표 방식은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런 그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어떤 맵을 탑재해서 로봇을 탑재를 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은 안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에도.